자, 생성자 오버로딩 부분 이미 조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빠르게 보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제가 120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생성자 오버로딩 뭔지 말씀드리고, 이거 좀 중요해요.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 사용 방법, 그 다음에 생성자 위임, 기본 매개 변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방금 보여드렸죠? 제가 코드랑 번갈아 가면서 좀 보여드리다 보니까 미리 보여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생성자 오버로딩입니다. 생성자도 함수니까 우리가 오버로딩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오버로딩 함수 오버로딩하고 동일한 규칙으로 각각의 생성자는 고유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이름은 같더라도 매개 변수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개 변수 뭐 하나 받는 거, 세 개 받는 거, 안 받는 거, 이렇게 여러 개를 오버로딩해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미 보여드렸던 거랑 비슷하죠. 지금 예제는 플레이어니까 여러분들이 구현해 보고 싶으시면 직접 타이핑해서 구현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인자를 안 받으면은 이름은 논으로, 헬스하고 XP는 0으로 초기화를 하고, 뭐 인자를 하나 받을 때는 인자로 스트링이 들어올 텐데 걔를 이름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0으로 초기화를 하고, 만약에 세 개 다 주어져서 생성을 하라는 코드가 있으면은 각각 이렇게 대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딱 봐도 조금 짜증나 보이죠? 네임은 뭐, 헬스는 뭐, XP는 뭐, 이거 계속 써야 되는 게 별로죠? 이 프로그래머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시간도 없는데 딴 얘기 잠깐 하게 되는데 조금 게을러야 됩니다. 게을러야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써야 되나 보다, 열심히 타이핑을 하면 안 되고요. 이거를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을 해야지 되거든요. 당연히 이 C 언어를 만든 사람, 그리고 뭐 컴파일러, C 언어 규칙 만드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안 할 수 있게 다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일단은 이 앞에 이런 식으로 생성자 오버로딩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뭐 제가 코드 보여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동적 할당할 때도 이렇게 넣어줄 수 있고 이렇게 넣어줄 수 있다는 거 직접 타이핑 해보시고요. 자, 귀찮은 거 줄이는 거 방법 얘기하기 이전에 요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얼 표시 해놨고요. 생성자 초기화 리스트거든요. 자, 얘가 진짜 초기화 방법이에요. 그럼 앞에 거는 가짜였냐? 네, 어떻게 보면 가짜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기본적으로 생성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들, 데이터들을 초기화 시켜주는 거죠. 자, 초기화 이렇게 시켜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두 번째 거를 가지고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인자 두 개를 받아서 리 어카운트 객체에 이름하고 잔액을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주려고 합니다. 들어가서 볼게요. 자, 얘 실행하면은 이 함수로 들어간다는 거 볼 수 있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이 어카운트 객체의 밸런스와 네임 값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쓰레기 값과 빈 문자열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자로 더블하고 스트링을 받아서 그 값으로 이렇게 대입을 시켜줬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13번째 줄에서는 값이 초기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 10번째 줄에서는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이것도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왜 막아줘야지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게 되면은 쓰레기 값을 가지고 조작을 하죠. 값을 초기화하기 이전에. 이런 것까지 방지를 하려는 거예요. 방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문법을, 이런 식의 문법을 사용을 해야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객체의 생성과 동시에 값이 지정돼요. 자, 볼게요. 다르게 어떻게 써야지 되냐면, 보통 이제 여기서 줄바꿈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땡땡 하고, 자, 밸런스라는 멤버 변수는 인자로 들어온 벨로 초기화를 하고, 네임은 인자로 들어온 str로 초기화를 해라.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을, 이 두 줄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쓴다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문법이. 그런데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 이 함수의 바디 안에 들어갈 시점에는 이미 밸런스의 값이 100으로 초기화, 100, 이걸 펼쳐봐야지 되겠죠? 밸런스가 100으로 초기화된 상태이란 겁니다. 그래서 초기화가 잘 됐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작업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 단적인 예제로 조금 보여드리기가 어렵기는 한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생성자에서 여러분들이 좀 실전적인 코드를 작성을 하다 보면은 많은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 많은 작업을 하기 이전에 오류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하려면 항상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문법을 사용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바디 안에서 초기화를 하려고 할 때 만약에 코드가 조금 복잡해진다고 하면은 오류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진짜 초기화, 생성자 함수 안으로 들어가기도 전부터 이미 값이 잘 초기화가 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법을 생성자 멤버 초기화 리스트라고 불러요. 앞으로는 권장 방법 항상 이걸로 사용을 하십시오. 만약에 과제에서 여러분들 제가 냈는데 이런 식으로 초기 안 했다 그러면 약간의 감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좋아요. 그 다음에 요게 아까 그 귀찮음에 관한 얘기인데, 유사한 코드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죠. name은 뭐 health는 뭐 xp는 뭐 계속 대입을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오류를 발생할 가능성도 생기죠. 뭐 오타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극단적으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동일한 작업을 하는 코드를 계속 작성하다 보면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생성자 위임이라는 기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다른 생성자를 멤버 초기화 리스트 위치에서 호출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멤버 초기화 리스트 이렇게 땡땡하고 적는 거예요. 이 위치에다가 우리가 생성자 오버로딩을 해뒀으니까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눈으로 봐도 굉장히 간단할 텐데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지금은 생성자 위임을 사용하지 않는 코드거든요. 뭐 아까는 바디 안에서 대입을 하도록 해뒀지만 지금은 멤버 초기화 리스트를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인지 안 받으면 none 0으로 초기화해라 라는 거 아까랑 똑같죠. 뭐 하나 받을 때는 name만 초기화하고 셋 다 받을 때는 이렇게 초기화하고. 이거는 지금 생성자 위임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자, 생성자 위임을 사용을 하면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인자가 3개 들어오면 각각의 멤버에 대입을 해요. 그쵸? 그런데 인자를 안 받으면은 각각의 멤버에 뭐를 대입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생성자를 호출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플레이어라고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어요.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어떻게 하냐? 인자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생성자를 그러니까 생성자 안에서 또 다른 생성자를 호출을 하는데 인자를 3개 넘겨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인자를 3개 넘겨주는 생성자가 실행이 돼요. 그때의 인자로 none과 0과 0을 넘겨주고 있죠. 그러니까 name이 none으로, health가 0으로, xp가 0으로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했던 거랑 동일하죠. 마찬가지로 인자 하나 넘겨줄 때는 name만 네임벨로 초기화하고 나머지는 0으로 초기화하도록 이렇게 인자를 3개 받는 생성자를 대신 호출을 해주는 거예요. 화살표가 뭐 사실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좋겠네요. 이렇게 호출한다. 이렇게 호출한다. 이렇게 자료를 조금 수정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성자 위임이에요. 한 생성자를 호출을 할 때 구현되어 있는 다른 생성자를 대신 뭐 이렇게 릴레이해서 호출을 해가지고 초기화하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인데 생성자 기본 매개변수. 자, 우리 함수에서 기본 매개변수 배웠죠. 똑같은 값을 여러 번 작성하기 귀찮으니까 많이 사용하는 값들을 기본적으로 인자가 안 들어오면 사용하도록 초기화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프로토타입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생성자 함수를 정의를 할 때 기본값을 이렇게 논 0, 0으로 넣어줬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함수만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물론 뭐 여기다가 인라인으로 구현할 수도 있겠죠. 제가 일부러 다양한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기본값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인자를 하나만 넣어서 호출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생성자를 호출을 해, 이거부터 볼게요. 인자를 아무것도 안 넣고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자, 인자를 아무것도 안 넣고 객체를 생성했으니까 여기 보는데 인자를 안 받는 생성자는 없죠. 그런데 이 생성자 같은 경우 인자를 안 받으면 첫 번째 값은 논으로, 두 번째 값은 0으로, 세 번째 값은 0으로 기본값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함수의 기본 매개변수에서 이미 배운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논 0, 0으로 이 empty 객체의 멤버 변수들은 초기화가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이 오른쪽에 써 있는 거 동일하죠. 인자를 하나만 받았으면 첫 번째 인자인 요 네임벨에만 지금 킴이 들어가 있고 헬스벨, 엑스피벨은 다 0으로 기본값을 사용을 하니까 킴 0, 0으로 초기화가 되겠죠. 두 개 받았을 땐 히로 100, 0. 세 개 받았을 땐 이 인자 그대로 에너미 1000, 0으로 초기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드, 이 두 장의 코드를 보고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시면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요거 타이핑해서 메인 함수에다가 이렇게 4개 객체를 생성을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중단점을 걸고 F11을 눌러보면 여기 함수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때 네임벨, 헬스벨, 엑스피벨이 논 0, 0으로 초기화가 돼서 들어가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얘를 뭐 논이 아니라 뭐 K, 그 다음에 얘를 10, 얘를 5 이런 걸로 바꿔서 작성을 해보고 잘 내가 바꾼 대로 기본 매개변수를 활용해서 호출이 되는지도 직접 확인을 해 보십시오. 중단점 걸고 F11, F10 사용을 해서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첫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강의를 구경만 하지 마시라 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이렇게 끝입니다. 네, 생성자 오버로딩 부분은 간단했죠. 사실은 뭐 생성자, 소멸자 개념만 일단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잘 알게 되면은 이거는 별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생성자라는 게 결국은 함수의 한 종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버로딩이나 기본 매개변수 같은 거는 뭐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별표 쳐놓은 게 이 부분이었죠. 여러분들이 문법을 쓸 때 생성자의 본체 안에서 초기화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과 동시에 값을 지정을 하는 이 초기화 리스트 문법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했고요. 오버로딩 하게 되면은 동일한 초기화 작업을 계속 코드를 작성해야 되니까 귀찮다. 짧게 쓰려면 다른 생성자 구현을 위임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화 리스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다른 인자를 3개 받는 생성자를 인자를 안 받는 생성자에서 호출을 하고 인자를 3개 받는 생성자를 인자를 하나 받는 생성자 자리에서 초기화 리스트 자리에서 호출을 해서 재사용성 지금 요 생성자를 재사용할 수 있다. 위임해서 호출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기본 매개변수도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다행히 한 주 안에 이 파트 1 부분을 잘 끝냈네요. 이번 장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뭐고, 클래스와 객체라는 게 뭐고, 생성자와 소멸자가 뭐고, 생성자 오버로딩이 뭐고까지 배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하지는 않을게요. 이번에는 안 할게요.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래서 결국에는 클래스와 객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알아야 되고, 클래스를 생성할 때, 클래스가 사라질 때 자동적으로 호출되는 저 함수들을, 생성자와 소멸자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현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만 이후 내용들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복습하시면서 잘 떠올려 보시고 실습하면서 확인해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내용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번 주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